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겨울이 없었다면 봄은 이렇게나 즐겁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봄에 오는 생기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차츰 봄이 정말 깃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 같은 올해의 봄이죠. 봄 식물들도 정말 가득히 농원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댄스입니다. 비댄스 정말 예쁘죠? 세 가지 색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상 하나 이렇게 3종사로 만나보시면 저렴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색상 다 들이셔서 예쁜 꽃 감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꽃부터 보여드릴게요. 5.10cm 포트에 꽃이 넘치도록 피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노란 비댄스. 그리고 노란 색상과 주황 색상이 마치 별처럼 피어있는 신종 투톤 비댄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은 노란색보다 이렇게 조금 더 가느다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잎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 신종 비댄스입니다. 색감 정말 눈에 띄고 예쁩니다. 비댄스는 봄뿐만 아니라 계절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예쁜 꽃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서서 비댄스 3총사를 보여드렸는데 중품 15cm 비댄스도 있기 때문에 15cm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을 해주실 때 15cm 비댄스요 하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15cm 포트 하나를 들었는데 화면 가득히 꽃이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꽃이 많이 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 농원에서는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저면 간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꽃을 오래 보시기 위해서는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면 간수를 통해서 뿌리 위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노란 메발톱 보여드릴게요. 약간 진한 느낌보다는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겉꽃은 하얀 색상 느낌, 그리고 속꽃은 노란 색감 가지고 있어서 눈에도 띄고 예쁩니다. 10cm 매발톱 다음에 12cm 매발톱 보여드릴게요. 푸른 색상의 매발톱 농원에 새로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꽃이 정말 화려한 느낌 가지고 있죠. 매발톱은요, 생명력도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발톱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12cm 보티에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 매발톱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매발톱은 농원에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자줏빛깔 색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5가지 입장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에 앵초 종류도 정말 많은데 오브코니카 앵초 정말 예쁘죠.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파스텔 톤으로 물 들어가듯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자라나는 앵초입니다. 봄에는요, 앵초를 절대 놓치면 안 될 정도로 예쁜 꽃을 늦겨울봄부터 초봄 그리고 봄까지 가득가득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비댄스만큼이나 인기 많은 식물 데모르입니다. 데모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꽃이 많이 피어 보여도 이렇게 안 피어 있는 꽃망울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쭉쭉 꽃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데모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연두빛농원 원당역 3번 출구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직접 방문하셔서 쇼핑에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라넌큘러스입니다. 색상 정말 곱죠.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풍성한 겹꽃으로 피어나서 웨딩 부케라든가 신부의 화환 등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꽃다발 만들기도 너무 예쁘죠.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이 라넌큘러스 되겠습니다. 짜잔! 라넌큘러스 꽃이 피어있는 포트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예쁘죠? 화사하고 우아한 느낌 가득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꽃 좋아하시면 라넌큘러스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이 한번 피면 정말 오래가는 식물입니다.
농원의 후쿠시아도 종류별로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cm 포트에 있는 후쿠시아를 빼먹었더라고요. 10cm 포트로 아담한 느낌의 후쿠시아도 농원에 있기 때문에 중품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10cm 포트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납니다. 여자가 입는 치마처럼 캉캉하게 피어난다고 해서 치마 후쿠시아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망울 정말 많아요. 핑크 색상 우아한 느낌 가지고 있어요. 15cm 후쿠시아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쿠시아 정말 많죠. 꽃이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라빛깔 그리고 자주 핑크빛깔 두 가지 색상 보여주는 후쿠시아이고요. 핑크 색상은 혹꽃으로 중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묵직하게 들려지고요. 중품인데 봐봐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철쭉꽃도 정말 많이 피어오르고 화사한 느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원에 철쭉 때문에 방문해주신 손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철쭉 계절이 도래하는 것 같아요. 핑크스타는 이렇게 연한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이 크리미한 느낌으로 피어나고요. 금왕철쭉은 또 다른 분홍빛깔이죠. 전반적으로 하얀 색상인데 핑크 색상이 곁들여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미션 철쭉 한번 보실까요? 어쩜 이렇게 꽃이 풍성할까요? 제가 본 철쭉 중에 제일 꽃이 크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꽃의 크기가 큰 철쭉 좋아하신다면 우리 미션 철쭉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꽃이 조금 방울방울 작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은 방울 철쭉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션 철쭉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와, 꽃의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미션 철쭉은 꽃이 큰 반면 방울 철쭉은 꽃이 아담하고 귀엽게 다글다글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 불꽃 철쭉입니다. 화면 가득 열정, 불꽃이 타오르는 듯 피어나는 철쭉, 불꽃 철쭉 되겠습니다. 철쭉은 한 포트, 두 포트 종류별로 들이셔서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농원에 있는 캄파놀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겹꽃으로 하얗게 피어나는 더블 캄파놀라 하양 되겠습니다. 깔끔한 느낌의 종 모양이 캄파놀라의 매력이죠. 그리고 꽃이 매우 풍성하게 많이 열린다는 것도 캄파놀라의 특징 되겠습니다. 더블 캄파놀라 10cm 포트에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서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캄파놀라는요, 톳꽃으로 보라 색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캄파놀라 되겠습니다. 12cm 보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약간 나가는데 꽃은 정말 오래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꽃 하면 캄파놀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봄꽃 하면 연두빛 농원에서 다양한 종류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벤트도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캄파놀라 12cm 보라 분홍이 재고가 정말 소량으로 남아 있는데 오늘 영상 확인하셔서 주문해 주시는 분들 한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막 확인하시면 나가고 있습니다. 예쁜 캄파놀라 보라 색상 그리고 분홍 색상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이렇게 12cm 보트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야생화 종류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지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손이는 청아지손인데요. 청아지손이 특징은요, 이렇게 줄기는 붉은빛을 띠는데 잎은 초록빛깔을 띱니다. 그리고 또 꽃은 보라 색상을 띠는데 이 세 가지 색상의 조화가 정말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또 약간씩 포복성으로 넓게 퍼지듯이 자라기 때문에 어디다 식재를 해 두어도 예쁜 식물이죠. 토분에 식재를 해 두어도 줄기가 길게 뻗어 자라면서 예쁘고 멋스러운 느낌 보여주는 식물 청아지손입니다. 중품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청아지손이 중품은 15cm 보트에 있습니다. 제가 연두빛 농원 블로그에도 작년에 청아지손이 꽃핀 거 보여드린 적 있는데 꽃이 정말 줄기마다 예쁘게 피어납니다. 보라색 꽃 피면 정말 예뻐가지고 무슨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꽃이 피기 전인데 앞으로 꽃 필 날이 많다는 뜻이겠죠. 다음 지손이는 와인컵 지손이 되겠습니다. 청아지손이와 닮은 듯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어서 청아지손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와인컵 지손이도 절대 놓치기가 어렵죠. 와인컵 모양으로 꽃이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손이는 아게보 지손이 되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중품 지손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예쁜 꽃이 보랏빛깔 그리고 약간은 자주빛깔 돌듯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청아지손이보다는 약간 꽃이 작은 느낌입니다. 아게보 지손이만의 특성 잘 보여주는 식물이죠. 이렇게 중품으로 식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원에 있는 향기별 블루 그리고 향기별 부추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슬리 블루라는 이름을 가진 향기별입니다. 일단 꽃은 별 모양 꽃 가지고 있네요. 이름 그대로 별 모양 꽃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해가 없는데 해가 비치면 꽃이 약간 발그레해지면서 더 이쁜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추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의 매력 가득히 안고 있는 향기별 블루, 위슬리 블루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남색 블루 되겠습니다. 확실히 앞서 보신 위슬리 블루보다 조금 더 진한 색감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별 모양의 꽃과 부추 모양의 잎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번 핑크 색상도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향기별 부추 식물들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은 제가 물을 줘도 예쁘게 물을 머금고 또 햇살 받으면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식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랗게 떡잎진 잎들은 제거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키워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 2-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어도 잘 성장하더라고요. 다음 식물들은 초롱꽃입니다. 우선 시베리아 초롱 그리고 농원에는 섬초롱 이렇게 있는데요. 초롱꽃은요 야생화 역시 야생화로서 노즈 활동도 정말 짱짱하게 잘 되고 한번 식재해 주시면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꽃도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현재는 꽃이 없는데 꽃이 피어나면 초롱꽃만의 매력이 정말 넘치더라고요. 우리 옆에 리모니움 보라 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밥 이렇게 좋은 거 보이시죠? 꽃이 피어나면 더 예뻐서 꽃 피기 전에 이런 야생화들은 많이 들이셔서 예쁘게 식재해 두면 봄의 꽃 너무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네팔양지입니다. 네팔양지는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농원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야생화인데요. 역시 이렇게 보시면 포기가 옆으로 퍼지듯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 중에 꽃이 저는 식물이 수직으로 높이 자라는 것보다 낮게 자라나는 식물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네팔양지 같은 식물들도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식물 시레네 로지램 되겠습니다. 시레네 로지램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잘 많이 들어보지 않은 식물인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꽃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예쁜 식물 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레네 로지램입니다. 농원에 이메리스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메리스는요 눈꽃 이렇게 불릴 정도로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분홍보다 이렇게 하양이 먼저 꽃을 피워줬는데 색상 정말 깔끔하고 예쁘죠. 하얀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메리스 절대 놓치기가 어려워요. 잘 죽지도 않고 성장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이메리스 하얀 색상 보셨으니 분홍 색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를 가득 채울 것처럼 잘 자라나고 있는데요. 하얀 색상 꽃 보니까 분홍 색상도 얼마나 세련되게 예쁘게 피어날지 짐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샤스타 데이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홑꽃 보여드릴게요. 샤스타 데이지 마돈나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연두빛 농원 보셨다면 샤스타 데이지도 정말 많이 판매되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샤스타 데이지는요, 봄뿐만 아니라 여름 엄청 더운 계절에도 예쁜 꽃을 피워주고 노지에서도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에도 예쁜 꽃을 쭉 올려주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또 보여주죠. 저희가 식물 키우다 보면 보통 겨울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사광선이 많은 한여름이라든가 장마철에 많은 식물들이 죽곤 합니다. 그런데 샤스타 데이지는 아주 짱짱하게 한여름도 잘 이겨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큰 매력이자 메리트 되겠습니다. 겹꽃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겹샤스타 데이지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고요. 크레이지 데이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역시나 생명력 강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솔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채 블루노트 되겠습니다. 꽃사진 있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깔끔하고 신비로운 느낌까지 드는 꽃이죠. 솔채는요, 우리 부엌에서 쓰는 채를 닮은 꽃을 피워낸다 해서 솔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노트는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피어나죠. 지금 보여드리는 야생화가 전반적으로 엄청 세련된 꽃을 피워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베리아 초롱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했던 고산 초롱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겨울에는 지상부가 묵은 잎 생기면서 죽은 줄 알지만 봄에 이렇게 새잎이 아주 많이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이 진짜 좋아요. 초롱꽃만의 매력 꼭 들이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초롱은 섬초롱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초롱들은요, 잎이 엄청 많았는데 우리 지금 보여드리는 섬초롱하고 청강초롱은요, 온실이 아니라 추운 공간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정말 잘 돌고 있고 자라나는 속도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섬초롱입니다. 지금 딱 들이셔서 식재를 해두어도 뿌리 잘 돌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뿌리가 엄청 많이 잘 자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우리 청강초롱도 뿌리 정말 잘 돌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잎들은 떨어져 나가고 자세히 보시면 새봄에 올라오는 새잎들이 예쁘게 성장하면서 씩씩하게 커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강초롱 되겠습니다. 뿌리 잘 돌고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들이셔도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겹안개입니다. 핑크 겹안개 색감 예쁘죠? 우리 꽃다발 사면 안개꽃 풍성하게 넣어주잖아요. 그때 보는 안개꽃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꽃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입장을 보시면요, 약간 도톰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톰한 경우에는요, 물을 주면 잎에 물을 잘 머금고 있어요. 때문에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에도 노지에서도 짱짱하게 잘 성장하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알프스 안개 페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핑크 겹안개보다 낮게 자라나는 성질 가지고 있어요. 꽃도 다글다글 풍성하게 그리고 귀엽게 열리는 특징 있죠. 예쁜 알프스 안개 페랭이 되겠습니다. 고산 지역에서도 잘 성장하는 식물이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어요. 분홍 색상 보여드렸으니까 하얀 색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색상도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백두산 사계 페랭이 되겠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강인한 생명력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페랭이 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쓰고 다녔던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페랭이 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꽃이 닮았나요? 우선 꽃은 매우 강한 느낌으로 자라나고 앞서 보여드린 흑심 페랭이보다는 조금 더 줄기가 가느다라고 여리여리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겹터리풀 되겠습니다. 겹터리풀 자라난 꽃을 보시면요, 이렇게 잎은 낮게 자라나는데 꽃대는 쭉 올라오면서 하얀색 꽃들이 모여서 마치 먼지 털이개처럼 피어납니다. 때문에 터리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우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안틸리스 되겠습니다. 안틸리스도 꽃이 정말 예쁘죠. 안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초봄 그리고 여름까지도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귀한 여름철에도 쨍쨍하게 자라나면서 쨍한 느낌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꽃을 보여주는 식물 안틸리스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암담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돌 근처에서 자라나는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름다운 야생화의 매력을 역시나 암담초가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식물은 애기용담입니다. 애기용담은요, 진핑크 색상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오신 손님 중에 용담 묵은둥이를 사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용담은 그만큼 잘 죽지도 않고 잘 성장하는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춘절국화입니다. 춘절국화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꽃이 많이 피어나고 국화만의 매력이 역시나 춘절국화에게서도 느껴지죠.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가입니다. 농원에 이렇게 오색 아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왜 오색이냐 하면 우리 꽃이 5가지 색상을 보여준다 하여 오색 아주가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오색 아주가를 보셨으면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는 분홍 아주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홍 아주가입니다. 앞서 보신 오색 아주가와 닮은 듯 색감 차이가 확연한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오색 아주가가 좀 더 잎도 마찬가지로 푸른기가 도는 것 같아요. 우리 분홍 아주가는 이렇게 분홍색 꽃방망이 같은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들은 우리 너도부츠꽃으로 알려져 있는 아르메니아 삼총사 보여드릴게요. 우리 야생화 중에 너도 혹은 나도라는 앞에 단어가 붙는 경우는요, 다른 비슷한 형태의 야생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꽃의 이름을 짓는 것도 너무 재치있게 잘 지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너도부츠 아르메니아는 이렇게 핑크 색상의 꽃을 사탕처럼 피워줍니다. 자엽 아르메니아는 이렇게 잎이 톤 다운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무늬 아르메니아는 이렇게 연두 색상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3가지 색상 모두 아름답고 차이도 뚜렷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벨가못 레드 쉐이드 되겠습니다. 벨가못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허브 오일 중 하나 되겠죠. 허브 식물로도 유명한 벨가못 되겠습니다. 때문에 약간 특유의 향기가 잎에서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받아서 코를 한번 대보시면 벨가못 특유의 향기 나타나게 됩니다. 레드 쉐이드는요, 꽃이 매우 정열적으로 피어나는 색상입니다. 아마 꽃이 피면 정말 한눈에 반하실 정도로 꽃 색상이 정말 쨍한 느낌 가지고 있어요. 저희 사계소국은요, 보라 색상 그리고 이렇게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약간 해가 졌는데 때문에 꽃 입장이 바깥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거 귀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해가 없을 때 꽃잎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계소국은요, 바깥쪽으로 귀엽게 말리네요. 색상은 보라 색상, 분홍 색상 2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소국은 이쁜이 소국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화면상의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약간 사계 소국의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꽃의 크기는 조금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 사계 소국의 꽃의 크기가 작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쁜이 소국 딱 들여놓으시면 딱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꽃을 들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야생화는 실잔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생화들 이름이 생소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름으로 추측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실처럼 꽃이 쭉 올라와서 피어나는 실잔대인데요. 화면상에 꽃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름하고 잘 어울리나요? 제 눈에는 너무 예쁜 야생화 중 하나 되겠습니다. 대개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여리여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 살더라고요. 저희 앵초 중에 카파앵초도 들어와 있는데, 카파앵초도 꽃을 이렇게 보면 마치 설탕을 뿌려 놓은 것처럼 약간 은엽 색상으로 예쁘게 자라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나면 포기를 나눠서 번식을 시켜도 되고요. 분갈이를 하실 때 자라났을 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분갈이 해주시면 아주 폭이 짱짱해지면서 잘 자라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앵초 중에 촛불 앵초입니다. 여기 꽃 사진 올려드리면 왜 촛불 앵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앵초꽃이 촛불에 불을 붙여 놓은 것처럼 예쁘게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일본 앵초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이 대체로 연한 느낌의 분홍 색상, 벚꽃 색상 생각해 주시면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뿌리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새 봄 됐다고 생명을 움틀움틀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야생화 돌앵초 되겠습니다. 저희 야생화 특집으로 영상 나가고 있는데 저희 영상이 한 달만 지나도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됩니다. 때문에 최신 영상 바로바로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야생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딱 들이셔서 딱 녹으면 식재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다음 앵초는 인디언 앵초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마치 미국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뿌리 잘 돌고 이렇게 새 눈도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송을 할 때 항상 뿌리가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일반 물망초 말고도 이렇게 애기 물망초도 있습니다. 약간 지피 식물 느낌으로 짱짱하게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는 바위치 있습니다. 바위 근처에 자생하는 식물 바위치 되겠습니다. 꽃사진도 올려드릴 테니 예쁘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들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앵초 히말라야 앵초인데요. 꽃 예쁘죠? 쨍한 핫핑크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포기 들이셔서 모아 심기 해주시면 또 예쁘게 잘 성장하고 인테리어 하기도 좋은 조경 소재의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의 꽃잎들이 5장 모여서 피어나고 노란 화심이 아주 새초롬한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식물 이사도라 되겠습니다. 파란색 꽃 예쁘게 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사도라 이렇게 별처럼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9일 이렇게 한 판 갖다 놨는데 현장으로 오신 손님이 벌써 두 포트를 골라 가시더라고요. 인기 많은 종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저희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오시면 설명 다 해드리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식물들은 완다잉초 되겠습니다. 진 핑크 라즈베리 레드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색상 예쁘고 꽃도 오래 간다 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색상도 이렇게 나와 있는 완다잉초입니다.
앵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다앵초도 무리 없이 예쁘게 키워내실 수 있죠. 색상 이렇게 살몬 색상도 있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네모네 색상 너무 예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 크기는 이렇게 손에 잡힐 정도로 매우 크네요. 손가락 4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고 쨍한 느낌의 다채로운 색감 보여주는 아네모네입니다. 할미꽃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종 할미꽃인데요. 약간 색상은 빨간 색상보다는 보랏빛 색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감이 보이는 그런 색깔 되겠습니다. 우리 할미꽃은요, 약간 고개를 숙인 듯이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고 이렇게 솜털이 줄기부터 시작해서 꽃까지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할미꽃만의 순수한 느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은 겹할미꽃입니다. 이 포트에서는 지금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이 겹할미꽃 같은 경우에는 색상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야생화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때는 보라색이라고 했는데 막상 막 빨간색 꽃이 피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농장에서 섞였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생화 살 때는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겹할미꽃은 랜덤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세요. 다음은 노란 할미꽃 되겠습니다. 노란 색상, 연한 색상으로 꽃을 피워주는데 다른 할미꽃에 비해서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할미꽃에 비해서 노란 할미꽃은 조금 더 연한 느낌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은 용담입니다. 연두빛 농원 팬이시라면 저희가 작년부터 용담 계속해서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12cm 용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소량으로 작년에 판매한 게 묵은둥이로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노지에서 성장을 하면서 새 뿌리가 올라오고 새 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싸게 들이셔서 2개 세트로 들이신 다음에 노지에 식재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쁜 새순 올라오면서 예쁜 용담꽃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상부에 용담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용담은요 수꾼 식물이죠. 겨울에는요 지상부가 다 사그라들고 이제 새봄이 오면 이렇게 가득히 점점 포트를 채워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꾼 식물입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꽃을 볼 수 있고요. 월동이 가능한 내한성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생육 온도가 최저 10도 이상까지 버틸 수 있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기회에 재고가 소량이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지구엽초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예쁜 꽃이 별처럼 피어있는 삼지구엽초입니다. 농원의 삼지구엽초도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꽃사진을 띄워 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종류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 포트에 식재되어 있죠. 삼지구엽초는 예로부터 약초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모습 덕분에 원예용 그리고 조경용으로도 많이 키우시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명자나무는 일월성 있습니다. 꽃도 오래가고 예쁜 수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명자나무 들이셔서 키울 때 들이시는 식물 중 하나가 일월성 되겠습니다. 꽃도 오래 간다는 특징 가지고 있고 줄기마다 예쁜 꽃이 열리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신기한 나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바로 팥꽃나무입니다. 저희가 온실에 이렇게 팥꽃나무 계속 판매하고 있었는데 겨우내 예쁜 꽃몽어리가 계속 연글다가 이렇게 보라색 꽃망울이 어느샌가 맺혀 있습니다. 기달린 보람 있는 거예요. 팥꽃나무는 꽃이 팝콘처럼 팡팡 터지듯 피어납니다. 또 팥꽃나무의 특징이라고 하면 꽃이 크게, 나무 자체가 수영이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화단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의 나무를 찾는다면 팥꽃나무 딱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꽃이 곧 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무 줄기마다 꽃이 다
달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cm 중품에 심겨져 있는 쌀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색상은요, 분홍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줄기도 약간 붉은 기운 갖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듯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 어쩜 꽃이 피어나니까 색감 정말 예쁘죠? 꽃이 모여서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쌀이나무 종류는 선물로도 많이 하고 집에서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보카시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한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특성 가지고 있죠. 쌀이나무만의 특유의 유려함과 수려함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쌀이는 제가 다 봐도 색깔 하나하나 다 예쁘고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홍 색상이 먼저 꽃을 피워주었고요. 보라 색상은 약간 꽃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색상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또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아름다운 삼색앵초도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처음에는 파란 색상으로 피는데요. 질 때 보라색, 분홍 색상 색을 3번 바꿔준다고 하여서 이렇게 삼색앵초라는 별명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도 예쁘고 꽃도 화려한 느낌의 앵초죠. 다음 식물은요, 분홍애기 말발돌이 되겠습니다. 말발돌이는요, 장미모 범의 기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키가 높게 자라나는 식물은 아닙니다. 분홍애기 말발돌이 또 특이한 점이 애교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꽃을 보시면 애교가 많이 흐를 것 같은 느낌으로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외부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정도로 저희가 난방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월동이 아주 잘 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이렇게 겨울에는요, 잎이 사그라드는데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실로 데리고 들어가면 잎이 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 옆에는 장미 조팝나무 있습니다. 조팝나무, 잎합나무 다 이렇게 줄기마다 꽃이 맺히는 특성 같습니다. 팥꽃나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꽃이 팡팡 터지는 느낌으로 자라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아담한 감목들 좋아하신다면 조팝나무도 너무 좋은 선택지 될 것 같아요. 식물은 바피시아 되겠습니다. 콩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추운 겨울철에도 잘 성장을 하고 여름에도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꽃과 잎이 사그라들어도 열매가 남아서 독립적으로 자라난다 해요. 독립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생명력 강한 바피시아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그윽한 향기가 나는 플레스토니아 라일락 되겠습니다. 은은하고 향기가 잘 나는 직립형 라일락 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3가지 있습니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고 강인하기 때문에 키우기 역시 쉬운 나무입니다. 완전한 양지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나무의 수고 높이는 2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비교적 유지관리가 덜 필요한 꽃나무 되겠죠. 개화 후에 바로 가지치기를 하면 내년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직립으로 퍼지는 나뭇가지에 풍성한 꽃을 피우고 은은한 향기까지 나기 때문에 나비들도 잘 따르는 나무 되겠습니다. 또 병충해에 강한 특성 가지고 있죠. 다음 나무 역시 한박꽃나무 산목력 되겠습니다. 아주 꽃이 예쁜데요. 꽃의 모양이 한박꽃과 유사하다고 해서 한박꽃나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화이기도 하며 목란이라 부르는데 나무에 피는 난꽃이다 하여 붙여진 이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최대 3m에서 7m까지도 성장합니다. 꽃은 봄부터 여름까지 피는데 간상 가치가 뛰어나며 향기도 좋아서 인기 많은 나무죠.
식물은 노란 색상이 아름다운 노란 풍년화 되겠습니다. 일본이 원산지인 낙엽 감목 될 건데요. 풍년화는요, 잎이 어긋나고 사각형 원형으로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 풍년화의 꽃은요, 2월, 3월에 잎보다 먼저 피어난다라는 특성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솔채꽃 블루노트를 보여드렸는데 또 솔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솔채는요, 낮게 꽃이 피어나는 야생성 성질을 가진 솔채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솔채 5가지는요, 꽃줄기가 쭉 올라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솔채는요, 정원에서도 번식이 잘 되고 봄도에 꽃을 피우고 8월에도 꽃을 피우기 때문에 더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밋밋한 정원을 채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꽃고비 되겠습니다. 농원의 꽃고비 2가지 종류 있는데요. 블루 색상이 블루 꽃고비인데요. 잎은 이렇게 초록빛깔 가지고 있습니다. 꽃고비는 고비와 닮은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쁜 꽃을 피운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자역 꽃고비 나가고 있습니다. 백두산에 자생하는 야생야로 백두산 꽃고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높은 지대 고원에서 주로 자라나죠. 다음은 유메입니다. 유메 노란 꽃 보여주고요.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푸르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예쁘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클레마티스 의아리 보여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난쟁이 의아리라고도 불리는 다르시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넝쿨을 치면서 울타리를 타고 감는 성질을 가진 클레마티스 의아리인데요. 다르시는 다릅니다. 화분에서 낮게 자라나는데 꽃은 무성하게 피워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난쟁이 클레마티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솔리달 로스는요, 강렬한 붉은 빛이 매력적인 품종 되겠습니다. 중형 꽃으로 개화량이 많고 정원이나 화분에서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감 진한 색상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찾아주시고 좋아하시는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솔리달 로스였습니다. 다음은 비조 클레마티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키가 낮게 자라나는 품종으로 분홍빛이 약간 감도는 아주 사랑스러운 보라색 꽃이 피어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무리 없는 종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줄기가 가느다랗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클레마티스는 몇 년에 걸쳐서 키우다 보면 목대도 훨씬 두꺼워지면서 단단하게 자라나죠. 줄기가 어느 정도 끊어지지만 않으면 약간 구부러지거나 꺾였어도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반증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하루히메입니다. 약간 연한 핑크색 꽃이 정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식물인데요. 겹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매우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클레마티스 의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르른 색의 녹색 잎과 연한 분홍색의 꽃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꽃이 많이 피어나면 훨씬 더 우아한 느낌이 배가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 레베카입니다. 짙은 빨간색이 특징이고요. 강한 햇빛에서도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때문에 햇빛 가득한 공간에 식재해 주는데요. 뿌리는 약간은 서늘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 주시고 뿌리 부분은 지피나 작은 도불로 덮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자라면서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더욱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요. 적절한 수분 공급 역시 필요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하나 세워줬는데요.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잘 어울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계절별로 클레마티스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까요? 봄에는요, 새로운 줄기가 나오면서 식물의 성장 자체가 매우 활발해지는 시기 되겠습니다. 때문에 비료를 주어도 좋은 계절이라 할 수 있겠죠. 여름은요, 햇빛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물이 야외에 식재를 해주시면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에는요, 예쁜 꽃이 지고 나면 가지를 다듬어 주시면서 겨울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은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물들이 휴면기에 들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과도한 물주기는 피해 주시고 추위를 약간씩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어떻게 하면 예쁜 꽃을 많이 그리고 오래 볼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주면 더 많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역시나 충분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료도 적절히 주시면서 물 조절을 잘하면 역시나 건강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지대를 활용해서 가지를 잘 정리해주면 꽃이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 클레마티스 의아리의 특징이죠. 비주빌레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크고 풍성한 꽃을 자랑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 안드로메다 클레마티스 있는데요. 안드로메다 클레마티스는 부드러운 핑크색과 중앙에 약간 연한 핑크색 라인이 매우 돋보이는 의아리 되겠습니다. 큼직한 꽃을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좋아할 안드로메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화사한 느낌의 보라 색상과 겹꽃으로 피어나는 다층 구조의 꽃을 가진 다이아만티나 되겠습니다. 블루 퍼플 꽃잎이 매우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귀한 클레마티스 좋아하신다면 다이아만티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키우다 보면 겹꽃인 줄 알고 식재를 했는데 다음에 혹꽃이 핀다던가 혹꽃이 갑자기 겹꽃이 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처음에 어린 묘모 클레마티스 의아리가 세력을 확장하고 자리 잡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자리가 잡아지면서 몇 해가 지나면 제대로 된 세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 없는 현상입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첼시라는 클레마티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첼시는요, 연한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데 매우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웨딩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이 매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식물 되겠습니다. 플로티스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플로티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분홍빛 겹꽃이 매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겹꽃의 클레마티스 의아리 좋아하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품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카쇼쿠 노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많은 품종 중 하나인데요. 매우 깔끔하고 깨끗한 꽃이 피어줍니다. 하얀 꽃이 크게 피기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존재감이 매우 뚜렷한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 하얀색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물을 줄 때에는 화분이 마른 후에 흠뻑 주는 것 역시 좋죠. 또 화분에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울 때 역시나 지지대를 활용해서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 주신다면 더욱더 꽃을 풍성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원, 노지에서 식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원에서 역시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죠. 뿌리 부분은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햇빛이 충분한 장소에 심어주되 비료를 주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리해줍니다. 식재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물을 충분히 주시고 이제 뿌리가 땅에 잘 내려서 자리를 잡게 된 후에는 너무 가습하지 않게 물을 잘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울타리나 아치형 지지대를 활용하면 더욱 아름답게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미오베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심플하면서도 보랏빛 꽃을 아주 선명하게 피워줍니다. 잎장 하나하나가 매우
뚜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선명하고 심플한 보랏빛깔 꽃을 찾고 계셨다면 리오베 추천드리고요. 이사고도 보여드릴게요. 이사고는요, 흰색 꽃이 정말 순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품종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죽인 적 있으시거나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추천드리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신주쿠 카나 히카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유래 품종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인데요. 연두빛깔 잎과 차후에 피어날 꽃이 하나하나 조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품종 되겠습니다. 이제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 의아리 7가지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종 클레마티스 의아리 컬렉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오시키리입니다. 종처럼 매달리는 꽃이 귀엽고 매력적인데요. 종 모양의 클레마티스 특유의 꽃이 많이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스트 위스퍼입니다. 풀일감 있게 피어나고요. 연보라색 작은 종 모양 꽃이 매우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처럼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품종 되겠고요. 아카네 노츠보 되겠습니다. 붉은빛이 약간 감도는 꽃 모양이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웨딩드레스 같은 형태의 종 모양이 특징인 종 컬렉션 클레마티스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엔젤 드레스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천사의 드레스가 되는데요. 흰색과 크림색의 조화를 이루는 꽃이 매우 우아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네스 레드라는 품종 되겠습니다. 강력한 붉은빛과 보랏빛깔의 종 모양의 꽃으로 화려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종 모양 품종 중에서도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렉션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리오너스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연보랏빛이 감동하는 작은 종 모양입니다. 또 앞서 보신 다른 종 모양 컬렉션과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의 모양이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오프쿠노 킴이 되겠습니다. 네모필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모필라는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에 하나씩 점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50 네모필라라고 부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꽃의 모양도 독특하고 잎새도 아주 예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필라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올라온 후에는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실내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외부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햇살 가득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서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모필라, 50 네모필라 이외에도 블루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와 멕시코 일부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노지에서 키워주시면 5월까지도 꽃을 피워줍니다. 들판 가득 푸르른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는 네모필라로 유명하죠. 일본의 아라바키의 하타치라는 공원에 가면 봄마다 만발한 네모필라의 언덕을 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모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 되겠죠. 다음 식물 꽃고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고비 외성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꽃고비처럼 키가 높게 자라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성방망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방망이도 예쁜 야생화의 매력과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제대로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삼성방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휴켈라입니다. 휴켈라 5종 색깔을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꽃 중에 꽃이 장미라면 잎 중에 잎은 휴켈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휴켈라의 잎은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죠. 연두빛 색상들은 어느새 각각의 잎색들을 점점 뽐내게 됩니다. 봄의 절정을 이루면서 색상이 햇빛을 받으면서 휴켈라 잎이 더 진한 느낌 받게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하지만 휴켈라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습기에는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여름철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꽃방망이 되겠습니다. 꽃방망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주 꽃방망이, 하얀 꽃방망이 이렇게 두 종류 있습니다. 하얀 꽃방망이는 외성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주 꽃방망이는요, 관리가 매우 쉬운 식물로 알려져 있죠. 뿌리가 이렇게 아주 잘 돌고 있습니다. 묵은 잎들은 사그라들고 봄에 새 잎이 올라오게 됩니다. 꽃방망이를 비롯한 야생화들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요, 배수가 잘 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뿌리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고이게 되면 튼튼했던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식물은 고산국화 되겠습니다. 고산국화 포트에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야생화 매력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고산국화는요, 잎장은 보들보들 보라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화심은 노란 색상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은배초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은배초인데요. 은배초만의 매력이 정말 뿜뿜하기 때문에 은배초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대량 구매 많이 하시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식물은 청아지손이입니다. 보라색 꽃이 피어났는데요. 줄기는 빨간 색상으로 이렇게 초록색상과 줄기, 잎이 대비되면서 아름다움이 한몫하죠. 보라색 꽃이 피어나면 어찌나 예쁜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덩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길게 쭉쭉 뻗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라비스인데요. 아라비스는 정원에서 특히 암서, 돌 있는 부근에 식재해 주시면 정말 멋스럽고 활기차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무늬빈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에서 빈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와 있는 빈카도 보여드리게 됐네요. 빈카는요, 기본적으로 지피 식물입니다. 땅을 따라서 퍼지면서 자라나게 되겠고 줄기마다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롬페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키우면서 수영을 예쁘게 멋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좋은 다년생 야생화로 줄기 끝에 주황색 꽃이 모여 피어나면서 점차 자주빛깔로 색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무늬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정말 높은 식물이죠. 저희가 흔히 베로니카를 꼬리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긴산 꼬리풀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럽 베로니카는요, 그보다는 조금 더 꽃이 올밀, 조밀, 피어나는 특징이 있지만 원주꽃 차례로 피는 것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숙군 구절초입니다. 지난 가을에 구절초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숙군 구절초가 나왔습니다. 숙군이라고 하면 겨울 동안 뿌리는 살아있고 봄에 이렇게 새잎이 나오는 식물을 의미하죠. 꽃 색상도 오묘한 느낌 보여주면서 예쁘게 성장 중입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백리향인데요. 일반 백리향 지금 판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백리향도 들어와 있습니다. 햇볕 많이 받을수록 잘 자라나고요. 분갈이 문주기 주의해 주시면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더 사는 느낌이죠. 다음 식물은 버바스쿰입니다. 다년생 혹은 2년생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버바스쿰은요, 다양한 색감 가지고 있는데 델피늄과 비슷한 형태로 꽃을 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에 있는 붓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붓꽃은 총 3종류 있습니다. 보라색 등심붓꽃, 노란색 등심붓꽃, 그리고 청매화 붓꽃입니다. 청매화 붓꽃은요, 외떡잎 식물이고 붓꽃과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다이시아인데요. 양지 반양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데 줄기가 늘어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화분에 키워서 보기에도 좋죠. 다이시아는요, 분홍 색상이 있는데요. 물줄기는 다른 식물들과 비슷하게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번식은요, 줄기를 삽목하여 번식할 수 있죠. 키는 30에서 4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다음은 사계 바람꽃입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이라고도 불리죠. 향기로운 컵모양의 홑꽃을 피워주고요. 꽃의 크기는 5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 가을에 연속적으로 개화하게 되고요. 반음지, 음지 모두 잘 자라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이 전반적으로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의 식재 소재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덩쿨성 성질이 강한 덩쿨 식물 몬타나 의아리는요, 내한성 역시나 강하죠. 정원 울타리에 식재를 하면 잘 어울립니다. 또한 화분에 식재를 해두어도 분위기가 예쁘고 앙증맞은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꽃머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누운 주름인데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프리자 야생화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예쁜 야생화를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죠. 어린 손엔 나무를 해먹기도 하고 줄기와 잎은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꽃말은 생명력, 희망,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목향장미입니다. 가지가 없는 덩쿨 장미여서 인기가 정말 좋은데요. 많은 꽃이 피어나고 성장도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정원 울타리 식물로 인기 만점입니다. 끈둥이 고강나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순백의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납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에 피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꽃은 향기도 강하다고 보실 수 있죠. 열매다 잎도 평범하지만 이 꽃이 정말 예쁜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식물은 자이어 펜스테몬 되겠습니다. 펜스테몬 꽃은 정말 예쁜데요. 하나둘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언뜻 보면 참깨꽃을 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꽃이 정말 예뻐요. 줄기도 짱짱해서 쓰러질 염려도 없고 병충해도 없으니 정원 식물로 최고의 식물이 인 듯합니다. 다음 식물은 블루베리입니다. 총 3가지 종류, 3가지 색상을 한 번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포트의 촉수 보이시죠? 잘 굵은 성장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스페니쉬 블루베리라고도 하는 우리 블루베리는요, 히아신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햇볕이 잘 들고 약간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종 모양의 톡톡 튀는 꽃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봄에 예쁘게 피어나기 때문에 지금 들이셔서 예쁘게 식재를 해주시면 예쁘고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우산나물인데요. 새싹이 나올 때 우산처럼 퍼지면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우산을 닮았다 해서 우산나물이라고 합니다. 산속에서 피어나는 우산나물은요, 여러 곤충이나 동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는 이로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루이지애나 붓꽃 혹은 창포, 그리고 아라비아 베이유라는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잎 입장이 화심으로 갈수록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아름답죠. 다음 식물은 참작약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색상 아름답고 단아한 것이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예쁘다는 느낌이 느껴지는 식물 되겠습니다. 작약, 목단, 농원에 다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시며 원하시는 색상과 품종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당 목단 모두 노즈 활동 되는 식물들인 거 알고 계시죠? 목단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예로부터 목단, 작약 모두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꽃으로 아주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선 후기부터 왕가의 의례복이나 홀레복을 만드는 등 병품, 민화 등에서 부귀를 주제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던 식물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화 시기는 5월부터 6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만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선화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골든벨 수선화입니다. 노란 색상의 황금색 꽃이 역시나 귀하다는 느낌이고요.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려한 느낌으로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후룩스는요, 2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블루 색상과 약간 화이트 색상인데 약간의 블루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4월에 정원하면 후룩스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수사해당화 혹은 서부해당화라고 불리는 식물로 꽃말은 미인의 잠결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어요. 예쁜 꽃을 보여주는 장미가의 식물 되겠습니다. 4월에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은 돌단풍 되겠습니다. 돌단풍은요, 경기도 강원도 이북 바위에 붙어서 자생하는 야생화 되겠고요. 예쁜 꽃도 보여주고요. 어리니까 꽃이 피기 전에 꽃대는 나물로도 식용을 합니다. 다음 식물은 향기 진달래 분재입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 나무이고요. 꽃에서 향기가 나는 진달래 나무여서 더욱 좋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차가 호룩스 이외의 농원에는요, 가느님 호룩스 그리고 이렇게 외성 분홍 호룩스 나와 있습니다. 예쁘죠? 외성이라는 말은 일반 종보다 조금 더 꽃이 키가 작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섬도 나와 있습니다. 포도알처럼 여러 가지 꽃들이 한데 모여서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알리섬은요, 포트를 가득 채운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퍼지듯이 자라나는 지피 식물이 되겠습니다. 식물 호주 매화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는요 10cm 포트, 15cm 포트 이렇게 해서 소품 중품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한 녹색의 작은 잎과 화려한 진한 핑크색의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는요 대표적인 호주 식물인 유칼립투스와 친척인 도금 양가의 식물로 생각해 주세요. 티트리의 잎이 닮았다 하여 뉴질랜드 티트리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6월, 7월에 개화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에서 키운다면 한여름 제외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0종류의 백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은요, 지금 화면이 나오는 이사벨라, 아이사, 에그조틱선, 사만다 이렇게 겹백합이 4개 들어와 있고요. 혹백합이 6개 들어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합은요, 초봄에 식재를 해주시면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 감상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심을 수 있는 만큼 몇 가지만 기억해주면 실패 없이 키울 수 있는 구근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구근의 크기에 약 2배에서 3배 깊이 15cm 깊이 정도로 식재를 해주시고 뿌리가 아래로 향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선택해 주시고 식재를 하신 후에는요, 물을 한번 충분히 적셔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약 30cm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백합은요, 알려진 바와 같이 비교적 키우기 좋은 식물에 속하는데요. 몇 가지 관리 방법만 지켜주시면 매년 건강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반그늘 모두 잘 자라나고요. 흙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봄부터 여름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면 병충해 예방에 탁월합니다. 키가 크게 자라나는 품종이기 때문에 줄기가 쓰러질 것 같다면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방법이죠. 꽃이 지고 난 후에 백합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백합의 꽃이 지고 나면요, 몇 가지를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꽃이 진 후에는요, 꽃대만 제거하고 잎과 줄기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강합성을 통해 구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꽃으로 가는 에너지를 뿌리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줄기가 완전히 노랗게 변하면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근은 땅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없이 다음에 개화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별 백합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생각해 본다면 봄에는요, 새로운 구근을 이렇게 들이셔서 식재를 해주시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은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 관리해 주시면서 예쁜 꽃을 충분히 감상해 주시고 힐링해 주세요. 가을이 되면 꽃이 지면 꽃대 제거해 주시고 잎과 줄기는 자연스럽게 두는 게 좋겠죠.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뿌리 보온을 위해 멀칭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백합은 순결, 존엄,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예쁜 백합 들이셔서 이 긍정의 힘을 얻어보는 것도 좋죠. 저희 이렇게 뿌리 튼실하게 약간 습하게 관리해 주시면서 백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스카리인데요. 무스카리는 농원의 2가지 색상, 푸른 색상, 분홍 색상 이렇게 해서 블루 선라이즈, 핑크 선라이즈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꽃이 꼭 포도를 닮았다 하여 그레이프 히어신스라는 별명도 가졌죠. 향수를 뿌린 듯한 달콤한 향기가 정말 매력적인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 식물 좋아하신다면 앞서 보여드린 백합 무스카린 놓치지 마세요. 무스카린도 종류별로 있는데요. 어떤 무스카린 좋아하시나요? 무스카린 구근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식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구근 식물 무스카린은요, 가을 식재해주면 이렇게 봄에 촉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2월부터 3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푸른 색상 자주 포도송이 같은 예쁜 꽃을 보여주죠. 통풍이 잘 되는 흙에다가 촉촉하게 하여서 식재해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비옥한 토양이면 pH, 산성도 영향받지 않고 아주 잘 자라납니다. 잘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화창한 밝은 곳이 좋기는 하지만 반 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견딥니다. 자라면서 점점 포기가 불어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죠.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기 때문에 귀한 편에 속합니다. 포기가 우거진 모습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원예종의 화려함보다는 더 화려하고 순수함까지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야생화 깽깽이 풀의 매력이죠. 꽃이 피고 난 뒤 잎이 나오는데 잎의 모습도 상당히 풍성하고 매우 시원한 느낌까지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처음 깽깽이 풀이 나오는 모습과 꽃이 핀 모습 그리고 지고 잎이 나온 모습 모두 이 삼박자가 아름다운 야생화 되겠습니다. 꽃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싹이 나올 때도 잎이 나와 있을 때도 멋진 자태를 모두 보여줍니다. 붉은색 새싹이 올라올 때는 봄의 활력이 느껴지고요. 꽃은 보랏빛으로 단아한 매력이 있는데 잎은요 싱그러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박자를 고루 갖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에키놉스입니다. 중성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고 건조한 토양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가습에 유념해서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꽃이 나중에 피면 개화기에 커팅해서 꽃꽂이 소재나 드라이 플라워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튤립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요. 튤립은 지중해 연안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10월부터 12월에 식재를 해주시면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 싹이 나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꽃을 피워내게 되겠습니다. 튤립은요 매우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름다워하면서 좋아하는 식물에 속합니다. 구근이 충실하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적당한 시기에 심어주시게 되면 건조에만 주의해 주시면 100% 개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초보 가드너 분들도 잘 키워내시는 식물 되겠죠. 키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정원에 꽃피는 시기가 같은 펜지나 물망초 등과 같은 작은 화초들과 함께 보시면 예쁜 정원과 베란다를 가꿔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